여러분, 볼린저 밴드 아시나요?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 정도로 수축한 거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즉, 지긋지긋한 횡보장이라는 셈이죠. 2024년 10월 어땠나요? 약 40에서 50% 비트코인이 상승하며 대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87에서 88K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금은 연일 신고가를 뚫고 있죠. 왜 못 움직이는지, 언제 이 횡보가 끝날지 오늘 영상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것부터 바로 얘기 꺼내볼게요. 비트코인 왜 안 움직이냐? 과연 산타 랠리는 오는 걸까? 금, 은, 시세 보세요. 온스당 2,600달러 넘어서 계속 연일 신고가 찍고 있죠.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안 움직이냐?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악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말이죠. 여기선 제가 실시간 포지션 공유를 드림으로써 익절가, 손절가까지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 수익률과 실력은 이미 4,000명이 넘게 들어와 있는 소통방의 구독자분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 드리지 않고 이 무료 소통방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에 적어두도록 하겠으니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는 이 방에서 함께 해보시죠. 얘기 마저 이어가면서 금도 신고가, 은도 신고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은 86K에서 90K 왔다 갔다 하면서 꼼짝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정상일까요? 거의 한 달째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 역시 매우 좁아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상단선과 하단선 역시 폭이 엄청나게 좁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변동성이 극도로 억제되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수영장 가서 누가 더 오래 숨 참나 대결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장 역시 숨을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의 이런 움직임의 끝은 항상 폭발적인 움직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작년 10월경에도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졌었죠. 그때도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다가 끝에 어떻게 됐나요? 한 달 만에 40에서 50% 폭등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중반대에서 10만 달러 돌파까지 단숨에 갔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수축이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2, 3주 안에 큰 변동성을 보일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도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번 주 금요일 12월 26일에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대거 도래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규모로 말이죠. 현재 미결제 감마 익스포저의 50% 이상이 이번 주 금요일에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감마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 딜러들은 고객한테 옵션을 팔면 그 리스크를 해지해야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선물을 사고 가격이 내리면 선물을 팔아서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런데 옵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해칭 강도가 강해집니다. 특히 현재가 근처에 행사가가 물려 있으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딜러들이 엄청난 물량을 사고 팔아야 되는 셈이죠. 그래서 가격이 억눌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면 딜러들이 자동으로 팔고 내려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삽니다. 가격을 특정 범위 안에 가두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 되면 이 옵션들이 전부 만기 처리됩니다. 감마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제약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갇혀있던 가격이 원래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두 번째, 바로 유동성입니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을까요? 회수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연준만 보더라도 한 달에 400억 달러씩 자산을 매입하고 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380억 달러치를 매입했습니다. 시장에선 이게 기술적 조정이라고 변명하기에 바쁜데 솔직히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유동성이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게 팩트거든요. 중국은 또 어떻고요?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는데 글로벌 M1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입니다. 미국이 18%에서 20% 수준인 걸 감안한다면 중국 비중이 매우 압도적이죠.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도 유동성을 계속 풀어낼 겁니다. 부동산 위기도 해결하고 나라 살리려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 아직도 비트코인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일일이 찾아보시는 이유는 내가 가진 코인이 정말 미래가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찾아보시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시간 타점까지 제공하면서 수익으로 연결해주는 트레이더는 드물단 말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선 매번 제 진입 평단과 익절, 손절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 수익률과 실력은 이미 4,000분이 넘게 들어와 있는 무료 소통방 구독자분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 크립토 매거진
공식 홈페이지는 실시간 포지션 공유방과 더불어 저희 전문 트레이더들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든 여러 보조 지표들, 비트코인 바닥일 때 매집해볼 만한 트렌드 코인까지 주기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 이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공식 채널 문의하기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유럽은 어떻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자금 마련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 증세하기엔 정치적으로 힘들죠. 스페인만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증세안 통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 안 시킬까요? 표 떨어지니까요. 그럼 또 어떻게 하죠? 국채 발행하고 유럽연합 공동채권 찍어내고 조달시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지출 규모를 봐라, 일부는 세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인플레이션 못 잡으니까 국민한테 떠넘기겠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유럽 국민들은 입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윗선들은 부채 발행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잘못된 선택이긴 하다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쉬운 선택인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그 부채를 결국 누가 사줄까요?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주는 겁니다. 직접 사던 간접적으로 사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M1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달러든 유로든 위안화든 전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환경인데 당연히 금이 어떻게 안 오르고 백일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금이랑 은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정체되어 있다는 게 오류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유동성 변화에 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금은 치솟고 비트코인은 제자리 걸음이죠. 이 현상이, 이 괴리가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이 괴리는 일시적입니다. 곧 정리될 것이며 비트코인 역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